네, 스타마스터 말씀드려요. 우리가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예, 저희가 지금 너무나 흥분 못 기다리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자, 오늘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 저희가 늘 하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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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 아들 중국에서 아드님 오셨어. 그렇지. 권수 목사님. 아드님 오셨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제차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 사운 이뻐요. 이뻐. 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교육합니다. 믿음의 국회성명 경선이 섬깁니다. 아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예, 오늘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오셨을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배고파서 좀 참으시고 오늘 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영진 분들이 오셨어요. 가자몰 전체 이렇게 경영하시고 인증분이 오셨는데 먼저 우리 저희 전체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팀장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세연 팀장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타미하자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초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다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받을 거니까요. 궁금하셨던 내용은 중간에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팀장님이랑 그리고 송은경 총장님께서 저랑 다 연결하고 연락 주고받고 있으니까 오늘이 끝나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거,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시죠? 네. 그 우럭 가수님 꼭 인사하세요. 네. 아시겠죠? 예. 다음 기다리던 우리 대표님 오신 시간이 가실 텐데 꼭 따라 빨리 잘했어요? 좋았어요. 자, 우리 대표님 모실 때 뜨거운 환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잘 있으시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인데 오전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어요? 네. 9월 한 달이 시작이 됐고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는 2025년이 됐습니다. 오늘 그쪽 방과방과센터를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한 달 좀 됐나요, 우리? 네. 한 달 전쯤에 우리 센터장님이 또 다른 센터를 통해서 또 같이 연락도 주시고 송은경 센터장님, 또 총장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해서 그쪽 방과방과 꼭 한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흔쾌히 오든지 어렵게 오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불러주시면 대통령 완전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또 질문들도 듣고 또 회사가 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들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제가 이걸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과는 좀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눈 과정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를 먼저 다 시작하셨죠. 또 그쪽 반가반가 센터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센터이고 매우 우수한 센터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현재의 IT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아마 직감이 되시나요? 네. 네.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를 잘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실제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변화의 속도라는 게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다단계 회사는 원래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회사 아니면 다단계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수익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일까를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케팅의 기법이라는 게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상품을 알려서 그 상품이 판매가 됨에 따라서 내가 받는 수당이라고만 생각을 할 사항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유통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을 뿐 사실은 유사하다라고 볼 사항은 없는가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한 30분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잠깐 기다리는 시간 중에 몇 분과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긴 했는데 또 밤새 일하시고 또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또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몇몇 분들께 듣다 보니 많은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따위가 뭐라고 여기까지 또 밤새시고 쉬셔야 되는 시간에 여기 나와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 일단 네카라쿠베난토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만든 신조어가 아니고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들어봤어요? 네카라쿠베난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2시간 정도, 뭐 길게는 뭐 18시간 정도 눈을 뜨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삶 중에 이 7개 회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가게 되실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플랫폼 회사들은 어쩌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플랫폼 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부터 토스까지 뭐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SNS 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용이 되는 회사들이고 또 어느 회사는 음식 배달을 하는 회사이고 뭐 어느 회사는 금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제활동에 있는 부분에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산업구조를 지배하는 회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통하는 회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를 비롯한 또 많은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회사고요. 그 비즈니스의 각자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회사라고 얘기하는 애터미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애터미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고요.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기반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애터미가 국내에서 제일 큰 플랫폼 회사이긴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아주 특이한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 1988년도, 86년도 그때쯤이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갖고 왔던 게 글라이스터 치약이라는 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치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들이 많았죠. 뭐 외국에서 다단계 회사가 들어온다, 다단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컸었던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텀이라는 회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꺼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비즈니스 로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때 강남에 있었던 네트워크의 전문가들 아니면 네트워크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품으로 다단계는 안 돼라는 것들이 고정관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500만 원짜리 자석류, 1000만 원짜리 침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구매하게 됐을 때 내가 얻는 수익의 일부가 수당으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내가 수당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 기존의 다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산업의 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겁니다. 다단계가 뭐예요? 다단계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순화해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다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 내려가서 다단계? 예, 맞습니다. 단계 내려가서 다단계인데요. 다단계라는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품을 놓고 다단계를 정의하는 거와 비즈니스를 놓고 다단계를 정의하는 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어떤 게 맞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려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제조사가 있어요. 우리 가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핸드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데가 어디예요? 삼성.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면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요즘엔 뭐 자극폰이라는 곳에서 핸드폰 기계를 팔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개통을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 가서 핸드폰 사러 왔어요. 그러면 아주 무시당합니다. 딴 데 가세요. 사람 고객을 보지도 않습니다. 딴 데 가세요. 여기 개통하는 데지 핸드폰 파는 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대리점은 상품을 여기 대리점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대리점은 제조사인 삼성으로부터 이 핸드폰을 직접 받아올까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 단계가 몇 개씩 있습니다. 제조사가 핸드폰을 만들면요, 그거를 유통하는 업종 총판이 있습니다. 그 업종 총판에 따라서 또 지역이 나눠지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최종의 대리점들이 우리 동네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여기가 회원이죠.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보통은 5년치나 3년치 사용료를 포함한 기계 할부값을 냅니다. 그죠? 네. 근데 요즘 핸드폰 하나, 요즘에 새로 나온 지포드 7 얼마인 줄 아세요? 210만 원 뭐 이렇대요.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 그거를 60개월로 나누고 사용료를 포함을 한 게 여러분들이 한 달 날 핸드폰 요금입니다. 15만 원. 네, 그래서 요금이 15만 원. 그 사용료까지 감안을 했을 때 10만 원 무제한 요금에 210만 원을 60으로 나누고 더한 금액이 여러분들이 내는 한 달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핸드폰 가격 하나는 얼마에 이 사람들은 사올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상품을 파는 중간에 있는 요 대리점 사람은 그럼 얼마에 받아올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제조사에서부터 내가 이 핸드폰을 받을 때까지의 단계를 쭉 생각해 보면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각 단계별로 10%씩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거치니까 이 사람들도 10%라고 생각을 하면 100만 원짜리가 중간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회원이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는 가격을 보면 그래도 중간에 한 50%는 중간 마진으로 나가지 않았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이게 다단계예요. 그죠? 그러면 애터미가 제조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애터미는 상품을 공급을 받습니다. 해모힘은 콜마베이니츠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애터미에 납품을 합니다. 중간에 다른 이런 유통구조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콜마베이니츠도 그렇고 콜마도 그렇고 화장품과 건식과 우리 생활용품들 대부분이 다 제조사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일품일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터미가 회원들에게 상품을 가져오고 이 유통단계에서 빠진 만큼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수당은 우리 얼마 받으세요? 35%. 매출의 35%예요. 매출의 35%. 자, 그러면 35%에 더하기 애터미도 이익은 좀 봐야 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도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10% 정도 이익을 남겼어요. 플러스 재경비가 알파로 들어갑니다. 35%와 10%를 더하면 45%, 더하기 재경비 한 5, 6% 정도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9.xx%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제조사에서 상품을 받을 때는 이 상품에 근접한 원가로 공급을 받아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되어 있는 애터미의 실제 원가율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애터미가 상품에 대한 공급가 전체에 대한 원가 비중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데 거기에 내놓는 상품의 가격은 원가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저희가 공시라는 걸 합니다. 다른 회사들 보면 이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뭐 A사는 30몇%, B사는 40%, C사는 뭐 32%. 실제로 원가가 100원에 파는데 2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파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를 보면 야, 이 사람들은 폭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원에 사와서 이거를 3만원에 팔아요. 근데 3만원에 35% 수당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다 가지는 그런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가 비중은 이 정도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신 거죠. 자, 그러면 상품의 흐름이 어디가 다단계예요? 아까 우리 단계 흘러서 다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위에요. 상품의 흐름이 다단계로 흐르는 건 위에예요. 네.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 단계 상품의 흐름이 다단계가 아니고요. 이 회원들로부터 수당을 분배하는 구조가 다단계여서 다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당 분배하는 구조가 단계로 되어 있어서 다단계인데
이거를 상품의 흐름에서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 단계 구조에 의해서 수당이 배분될까? 또 많이 판매를 했거나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수당을 배분하는 규칙을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그게 다단계 구조인 거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의 판매에서의 마진을 띄어가는 구조가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 방식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면 아이고 그 다단계 나쁜 놈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건설업자들 계약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입니다. 결국엔 원청에서 계약을 하고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최종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원가가 얼마야? 뭐 이걸 얘기를 할 때가 다단계 구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을 했고 공정하게 나누고 일한 만큼 수익을 나눈다라는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 다단계 업계가 갖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직접 판매에 대한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엔 다단계에 대한 인식 구조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왜 얘기를 꺼내놨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엔 이 단계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도 뭔가가 시스템이 돌고 있는 과정이 생기고 거기서 수익이 생겨 있는 구조가 앞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창출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노동소득은요, 내가 아침에 어느 현장에 딱 출근을 해서 장갑 끼고 출근부 찍고 시작 해가지고 시간당 만 얼마씩 받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만 집에 퇴근,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소득이 안 생겨요. 그게 노동소득입니다. 급여생활 소득자들이 다 그 생활인 거죠. 근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을 하는 과정들이 지금 현대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건물주, 조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내고. 그 건물주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해요. 저작권을 갖고 있어. 내가 어느 유명한 음악 제작자야. 그럼 내가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그럼 저작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유명한 화가야.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그 그림을 들고요. 전시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봐요.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또한 시스템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주는 돈 많은 아버지가 계셔야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수성가 하던가. 아니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내가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을 만들던, 영화를 만들던, 그림을 그리던, 뭔가 재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넣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굴러 이자가 나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옛날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주택복권 많아가지고 5천만 원을 넣으면 한 10년 지나서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 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죠? 네. 5천만 원을 주택복권으로 기대했던 우리 아버지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집에 지금도 그때 복권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전리품으로 갖고 계십니다. 올해 저희 아버지가 90이시거든요. 와. 뭐가 놀라운 거예요? 연세 건강하시네. 건강하시다는 게 아니면 90이시라는 게 아니면 주택복권을 갖고 있다는 게.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은행 이자 소득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1% 시대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 소득이 높아지면요, 증권이 엉망이 됩니다.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식이 이 호황이면요, 은행의 금리가 낮아질 이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에서 그것들을 잘 판단을 해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사, 금융사,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도 머리 터집니다. 네. 고객한테 수억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증권 투자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의 일부를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그 고객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익이 안 생기면요, 거의 역적이 된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돈을 운영을 하시는 투자 운영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 이자 수습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1억 넣으면 연 100만 원 좀 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외 나머지는 창작 활동입니다. 유튜버를 하거나 블로거를 하거나 뭐 기타 다른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어떤 활동을 해서 생기는 이익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내가 잠자는 동안에 수익이 어떻게 생기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애터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이 오전 11시 반인데 미국은 지금이 밤 8시쯤 될 거거든요. 미국의 우리 회원 중에 누군가는 지금쯤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그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품이 하나 전달되는 순간 한국에서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실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지금 한참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시니까 그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내가 잠자는 시간과 깨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처럼 휴먼 네트워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비즈니스가 완벽히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에 무조건 돈 내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내가 거기서 생긴 이익을 돌려서 나한테 수당이 20%든 30%든 들어오는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그 제품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런 소득 분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애터미였고, 해모임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으로 저희 또 일상생활용품들이 계속해서 애터미가 만들면서 추가되면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왜 갑자기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애터미가 회원들에게 3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인 애터미 아자몰의 필요성입니다. 애터미 아자몰이 이런 상품이 있으면 참 좋겠어. 애터미몰에 애터미가 이런 상품을 직접 판매해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애터미 상품에 대한 회원이 늘어나고 애터미 상품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회원들은 애터미몰에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던 상품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신발도 팔았으면 좋겠고, 옷도 팔았으면 좋겠고, 속옷도 팔았으면 좋겠고, 모자도 팔았으면 좋겠고, 장갑도 팔았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 모든 필요한 상품을 애터미가 다 팔면 좋겠어. 근데 다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애터미가 모든 상품을 가져올 때 35%와 기본적인 우리 운영비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에 갖고 와야 돼요? 다 절반 이하 가격에 갖고 와야지 회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일반 생활 유통 구조는요, 모든 마진 구조가 50% 미만으로 맞춰져 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유통 구조의 구조를 뜯어보면 50%의 근방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없는 상품을 내가 다른 데서 구매해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또 상품에 피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품에 좀 더 많아지고 진짜 백화점처럼 되면, 애터미가 백화점처럼 되면 아마 회원들이 구름처럼 달려올 텐데 왜 우리 회장님은 그거 안 하실까? 그 생각들을 다 하셨단 말이죠. 하셨죠? 네. 근데 저희가 고민거리는 사실은 요거였었습니다. 회원들한테 35% 수당을 주고도 회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35% 수당 안 주면 되잖아요. 그죠? 30%가 아니라 30%나 뭐 25%나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애터미는 지금 수당 지급률이 약 34.97%인가 그렇거든요. 1년에 지급하는 매출액 대비 34.96%에 대한 수당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500에서 600여 가지 되거든요. 품목으로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500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품들이 다 이 구조 안에 들어오는 상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질문자의 의도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죠? 네. 화장품하고 건식은요, 이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네. 회원들에게 30% 수당을 주고 회사가 운영하기 위한 적정 비용을 빼고도 원가가 대략 이 구조에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칫솔 얼마죠 하나에? 1,200원. 1,200원. 걔는 애터미가 얼마에 갖고 올까요? 1,600원이요? 아니에요. 애터미 1조 칫솔은 안타깝지만 팔수록 손해인 품목입니다. 아, 없습니다. 나중에. 고등어는요? 고등어도 팔수록 손해입니다. 네. 휴지가 대박 손해입니다. 근데 이놈의 휴지들 왜 이렇게 잘 팔려요? 근데 왜 이렇게 차죠 진짜 휴지?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애터미 판매 상품 중에 4위가 휴지입니다. 근데 애터미 입장에서는요, 휴지 팔수록 손해니까 안 팔고 싶어요. 근데 안 만들 수 없잖아요. 자꾸 찾으시니까. 그래서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이 35%의 함정이 이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게 수당이죠. 어떤 상품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수당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건 수당을 계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수당을 계산하고 나서 남는 게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상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전기식 이런 것들은 30% 수당을 주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이익이 됩니다. 적당한 이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익은 아니고요. 10% 미만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칫솔, 치약, 화장지, 고등어, 라면, 양갱 이런 것들은 애터미가 30% 수당을 포함해서 드리잖아요. 판매가에. 그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애터미는 무조건 마이너스. 그럼 왜 팔까? 왜 팔까요? 근데 왜 팔아 손해나는데? 소비자들이 찾고 맞아요. 소비자들이 찾는 애터미의 시그니처 상품이 어느 순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판매가 많아지고 애터미가 대표하는 상품이 되면서도 이 화장품이나 건기식이라는 상품들이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밸런스가 맞춰져가지고 애터미가 판매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판다. 애터미 냉장고를 판다. 애터미 냉장고를 팔면은 위에 로고가 애터미로 찍힐 텐데 살까? 사겠죠. 근데 애터미가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어요. 수조 원을 들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나 어딘가에다가 OEM을 주겠죠. 근데 냉장고의 마진 구조는요, 유통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10%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쌀.
애터미가 쌀도 판 적 있었거든요. 여기 혹시 쌀 유통하시는 분 계세요? 쌀 마진 구조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사장님? 5만 8천? 아니 마진. 마진? 네. 마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쌀 마진이 10%가 안 됩니다. 3%? 특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쌀 같은 경우는요, 마진 보고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원가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 스태프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유통이 되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판매하는 상황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해야 되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보존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터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품의 PV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5%라는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원들은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털어내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거죠. 간단하게 애터미에 있는 상품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생긴다. 아자모레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포인트가 생기게 한다. 그때는 아자몰이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생기게 하고 PV를 보낸다. 근데 그 PV에 대한 사항들이 이 쇼핑몰, 아자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35% 수당 계산하지 않고 마진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드렸던 뭐 쌀, 계란, 뭐 아니면 양파, 마늘, 뭐 오늘도 뭐 양파던데, 아니면 저기 뭐처럼 텀블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올 때 원가와 판매가를 결정을 하고 PV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 마진을 가지고 저희가 PV를 결정을 합니다. 그 PV가 판매가의 10%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 안 하고 PV를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로 하자. 대신에 애터미 아자에서 발생한 PV를 다 애터미로 보내서 애터미 쇼핑몰의 PV하고 애터미 아자 쇼핑몰의 PV하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1번과 2번을 더해서 PV를 주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매출의 인식을 어떻게 할까? 애터미 쇼핑몰은요, 아자몰의 매출을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PV에 대한 거를 수수료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0원 정도, 아자몰이 한 1,000원 정도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 매출이 애터미 매출과 더해져서 수당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이런 데타일, 숫자 얘기하다 좀 헷갈리는 거. 자, 이게 1조고, 여기가 1,000억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낸가 얘기. 그러면, 애터미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기본은 1조 1,000억을 계산을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1조 1,000억이 아니고요. 애터미 아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PV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요. 그 금액만큼만 더해집니다. 그러면 1조에 플러스 알파가 아주 조금 돈이 포함이 된 거로 수당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랭가가 낮춰지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됩니다.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자몰의 상품의 PV가 낮기 때문에 앵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들을 아자몰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애터미가 좀 더 자유롭게 상품을 확대하고 늘려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 생각을 회장님이 하셨어요. 네, 진짜 기발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에서는 상품에 제한 없이 식품도 팔고 가전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뭐 명품도 팔고 다 팝니다.
뭐 생활용품도 팔고요. 뭐 다 판매가 가능한데 모든 상품에 다 PV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 이후로 160만 원이었던 상품을 저희가 200만 원까지는 PV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자몰은 왜 다단계가 아닌데 PV에 신경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 애터미 쇼핑몰의 회원들과 PV를 저희가 생성을 해가지고 이걸 수수료로 전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애터미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게 적합하냐에 대한 질의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자몰이 2019년 12월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법인이 언제 설립된 줄 아세요? 법인을 회사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제가? 16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대표 3년 동안 뭐 했어? 라고 물어보셔야죠. 뭐 하셨어요? 뭐 한 것 같아요? 준비. 그 준비 기간 동안 저 공정거래위원회 쫓아다니면서 아자몰 이 방식을 설명을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단계가 아니고 종합 쇼핑몰을 하면서 PV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PV를 줘도 되는 거죠? 아, 그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야, 다단계 회사가 냉장고 왜 팔으려고 그래? 다단계 회사가 뭐 과자를 왜 팔아? 슈퍼용품을 왜 팔아? 계란을 왜 팔아? 야, 그런 거 왜 다단계 회사가 해? 하지 마.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 일반 쇼핑몰이랑 아자몰을 꼭 런칭을 시켜서 회원들한테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상품을 무한정 늘리고 모든 상품에 PV가 들어가게 하는 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 그거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맨날 법문 해석하고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맨날 변호사 쫓아다니고 공무원들 만나서 이거 허락해달라고 쫓아다녀가지고 오케이 오픈하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언제 들은 줄 아세요? 19년 11월에 들었습니다. 3년을 쫓아다녀요. 3년을. 대단하시오. 근데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허가가 나든 안 나든 일단 준비는 하자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이 그림 그려놓고서 가서 맨날 설명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35%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PV 전송에 대한 부분을 매출로 잡을 거냐 수수료로 잡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참 시간은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는 동안 다른 다단계 회사들은 안 따라 했을까요? 저 따라하려고요. 이 사람들 저한테 와서 많이 공부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도 이 허가를 해달라고 다 지원서도 내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밑에 조합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네. 특판공제조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라는 2개의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 공제조합에서 허락한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어요. 땅땅땅 애터미는 하세요. 근데 다른 회사를 보시면 이런 일반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들한테는 허락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니들을 못 믿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면서 일반 쇼핑몰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과 회사의 구조 자체가 일반 상품을 판매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보기 어려워 라고 해서 다른 회사들은 다 거절 애터미는 오케이 애터미만 하세요 그래서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한국 내의 유일한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국 가서도 물어봤거든요. 미국 가서도 물어봤고 니네 이런 우리 같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데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면 회사 망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안 망했잖아. 오히려 더 잘 되잖아. 네,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저는 우리 회사님이 만드신 구조 안에서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구조라는 거죠. 근데 상품만 팔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유형 상품만으로 판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무형 상품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모험. 통신도 사실은 저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 유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을 산 거지 개통은 서비스잖아요. 네. 네, 통신 서비스니까. 그래서 통신도 그 개통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PV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했고. 그리고 교보문고를 책을 샀는데 이제는 서점을 안 가더라고요. 네,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책을 딱딱 갖다 줘. 야 그러면 우리 교보문고하고 제휴 좀 해볼까? 라고 이제 교보문고에 얘기를 했더니 교보문고에서 그 아사 애터미하고 제휴합시다 라고 해서 제휴가 됐어요. 그거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 상품으로 저희랑 제휴를 했습니다. 책을 사도 PV가 생기고요. 이쿠폰을 사도 PV가 생기게 했고 통신을 개통해도 PV가 생기게 했어요. 명함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명함 신청을 하면 애터미거 명함이 여러분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함 제작하러 뭐 전화하거나 동네 인쇄도 안 가도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도 포인트가 생기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명함하는 회사가 처음에 놀라 있더라고요. 명함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주문 제작을 요청을 하시고 무편으로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되네요? 그러더니 저희 쪽에 이제 서비스를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애터미 아자에서 자동차 렌트도 하잖아요. 자동차 렌트는 왜 포인트가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자동차 렌트할 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자동차 렌트를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 다단계 판매업 때문에 해당하는 그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동차 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5천만 원짜리 차를 왜 팔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만 자동차 파는 거 아니지 않냐. 온라인에서 차 파는 게 너무나도 흔한 일인데 렌트다 할 수 있지 않냐. 월 할부 금액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준이 160만 원이었으니까 기준가 160만 원을 월 할부 금액이 넘지 않으니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법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다단계 판매업의 포인트 발생에 대한 조건 중에 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부 계약인 경우는 총 계약 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을 총액으로 본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천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 제품을 파는 형태가 돼버려서 포인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할인으로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약 기간 동안 할인받는 금액의 최대치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할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렌트를 런칭을 하면서 계약자한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드리자 라고 해서 100만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소개한 우리 회원한테는 뭐 안 줘? 포인트라도 줘. 아자몰 쿠폰이라도 쓰시게. 그래서 저희가 받아낸 게 소개한 회원들한테는 20만 원 쿠폰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렌트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은요 법이 또 달라요. 보험업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보면 이 보험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는 보험 판매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할인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할인을 받아낸 거고, 그래서 각 보험들을 회원들이 다른 분에게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 금액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새로운 걸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금까지는 개통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달 사용료를 내는데 내가 이번에 렌트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 중에 총 할부 금액을 총액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서 통신 사용요금을 그러면은 PV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신은 그게 법이 풀렸대요. 통신은 해도 된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자몰 그 KT하고 SK 통신 저희가 같이 운영하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법을 좀 연구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25년 4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자몰에서 통신을 개통하신 회원분들한테는 작지만
사용 후에 대한 피부가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하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아자모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접목시켜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안에 IT 쪽에서 놓고 보면요, 지금은 세상이 웹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네카라 쿠베당토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은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모든가 정보를 얻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이 옛날 불과 얼마 안 된 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요, 검색 시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는 시대, 그때죠. 근데 그 시대가 조금 지나더니 이제는 검색 시대가 아니고요, 플랫폼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뭔가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여행 갈 때도 이제는 여행사 안 가요. 다 온라인으로 하시죠. 자동차 렌트할 때도요, 이제 렌트카에서 안 갑니다. 내가 자동차 렌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 앞에 차를 갖다 주는 세상입니다. 장 볼 때도 이제는 시장 바구니 들고 안 나가도 됩니다. 집에서 저녁에 누워서 꾹꾹꾹꾹 몇 번 눌렀더니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상자가 와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은행,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아버님 얘기도 하나 더 하면, 은행 매달 10일마다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저한테. 야범아, 네? 은행 가자. 아니, 은행을 왜 가세요? 이번에 들어오는 연금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들어와 있고, 제가 아버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인쇄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당신이 꼭 가가지고 은행에 이걸 찍 넣고 따라락 찍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신대요. 매달 10일 날쯤에 저한테 전화가 오시고요. 그 주말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은행은 4시 반에 문 닫으니까 꼭 그 전에 가서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에 넣어서 찍을게요 라고 하면 절대 허락을 안 하십니다. 저기 은행원한테 가서 통장 주고 찍어갖고 오라고 꼭 절을 시킵니다. 그만큼 답답함이 묻어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90세 되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아니세요. 돈 이 계산은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 딱 이달에 들어올 예산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다 확인하고 전화를 하십니다. 왜 돈이 차이가 나는지. 아무튼 그 플랫폼을 보면 제가 은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꾸 사람이 없어지고요, 기계가 없어진다는 거 혹시 느끼세요? 요즘에 서울엔 지점도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은행 많이 이제 은행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망하는 있어요. 세상이야. 근데 저는 카카오뱅크하고요, 토스뱅크 쓰거든요.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되게 편해요. 근데 은행을 꼭 가셔야 되는 분들, 시중은행 5개, 우리 아버님 반드시 농협을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플랫폼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플랫폼 시대인데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가지고요. 다음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내가 물어보면 뭔가 대답을 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것들을 뭐 해주는 세상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가운데서 다른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몇 년 지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D2C하고 일반 유통에 대한 사항들은 말씀드렸던 내용 다 기억하실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고 일반 유통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요거 보시면 제일 극명합니다. 전 세계 유통시장의 규모가 31경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요. 전 세계 유통시장의 규모가 31경입니다. 제가 600조하고 31경하고 이게 차이가 잘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31경과 600조는 차이가 얼마나 나? 물어봤더니요.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600조는 31경의 0.2%랍니다. 그 인공지능이 대답해 줬어요. 그렇게 아예 친절하게 0.2%가 600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다단계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면요 28조입니다. 크죠?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의 규모가 얼마일까요? 6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의 규모가 6조고 전 세계 다단계 시장의 규모가 28조니까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의 규모도 제법 큰 편입니다. 그죠? 28조에서 6조니까. 근데 이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다단계 시장에 머물 것이냐 유통시장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유통시장이 31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6조 시장에 살아요. 다단계만 우리가 고집하고 다단계 시장을 확대시키지 못하면 결국엔 전 세계 유통시장들한테 저희는 쪼그라들고 말 겁니다. 이게 그것들을 반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웹 1.0부터 3.0까지 오는 그 사이에 모든 업무 또는 모든 산업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IT로 통합이 되고 있고 그 IT가 가지고 있는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당에 마트형 약국이 생겼어요. 그 약국 가보셨어요? 거의 우리 그 홈플러스 1, 2, 3층에 있는 것만큼에 된 큰 몰인데 다 약국이에요. 사람들이 코스트코 여기도 유명하죠. 코스트코 들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줄 서죠. 네. 1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난 그거 잘 모르겠던데. 그만큼 사람들이 동네에 약국에 이제 안 가고요. 마트형 약국을 여기에 오셔가지고 약 쇼핑을 합니다. 진짜 약 쇼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약을 막 앞에 내가 계산하는 분을 봤는데 30만원, 40만원치씩 막 사가십니다. 동네 약국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거 허락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산업 다 망한다. 국민 건강을 해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마트형 약국은요 또 다른데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마트형 약국을 오픈하신 분들이요 약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건기식 팔아가지고 대단히 인기 있었죠. 다이소 건기식은 지금 인기가 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 그 안에 판매하는 상품들도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면 약국도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건기식 파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어느 게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다이소에서 갑자기 건기식을 팔고 있다? 다이소의 전신이 천엔샵이에요. 천엔샵. 천냥샵.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이소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천냥이라고 깔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집이 세종이거든요.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지? 아, 고척동. 여기도 공식 있죠. 상가 공식. 많지 않나요? 점점 늘어나죠. 세종은 거의가 공식입니다. 세종에 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그 정부청사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옆에 주택 단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상가를 많이 지었나 모르겠어요. 분양은 다 됐나? 분양은 다 됐습니다. 근데 다 비었어요. 웬만한 건 다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동네 약국 동네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상가 왜 이렇게 비었어요? 그랬더니 안 사요. 손님. 아 요즘에 누가 여기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지. 그렇습니다. 뼈저리. 근데 진짜 온라인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온라인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이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업 구조 자체가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존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석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갈림길에 있어요. 비즈니스를 할 것인 하는데 내가 운영자가 될 것인가 소비자가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새로 가게가 생겼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기는 해. 거기서 뭔가 싸게 살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갖고 와서 만족을 얻는 것들은 기존의 생활 방식이고요. 그건 소비자로 남는 겁니다. 내가 1,000원 써야 되는데 900원의 물건을 샀어. 그거를 만족을 해. 라고 얘기하면 소비자입니다. 내가 1,000원을 써야 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오히려 나한테 1,000원이 생겼어. 그게 운영입니다. 운영자가 되실래요? 소비자가 되실래요? 여러분 운영자? 네. 운영자 어떻게 되실 건데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는 내가 어떤 산업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자석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석세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객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자꾸 뭘 이렇게 쓰라고 갖다 주고 먹으라고 갖다 주고 뭘 좀 해보자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하고 반대 극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극입니다. 그 사람 자꾸 멀어집니다. 내가 자꾸 가까이 가면 그 사람 자꾸 멀어집니다. 아 쓰기 싫어 먹기 싫어 나 다 알아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런 거 나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랑 같은 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궁금하고 지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자꾸 와요. 네. 코스트코에 왜 줄 서서 들어가요? 제품이 좋다라고 소문은 나 있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거기 가면 참 많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를 사는 것보다 거기는 다 벌크로 팔아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기 다 두드려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싶을 정도의 것들이 더 많아요. 코스트코에서 사면. 근데 코스트코 왜 가? 돈을 더 쓰는 거야. 돈을 더 쓰는 데가 코스트코예요. 그냥 내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코스트코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해가지고 개별로 사는 게 훨씬 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세종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코스트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코스트코가요. 세종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세종에 있잖아요. 대전에서 들어오는 차들로 길이 막힙니다. 제가 그 반대편으로 항상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야 대전에서 여기를 왜 올까?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대전에는 코스트코가 없나요? 대전에 코스트코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대전 사람들이 세종 코스트코로 오더라. 그랬더니 대전 코스트코는 2시간 줄 서야 된대요. 세종 코스트코는 1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내가 원하는 상품과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명이 넘어가면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 하루에 미팅을 제일 많이 한 게 9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미팅을 해야 9시에 끝나요. 9번의 미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미팅을 하고 나면 거의 머리가 혼미해지고요. 오늘 내가 무슨 미팅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자, 근데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미팅을 9번을 해서 결과가 9개가 다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가는 사실은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오기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오늘 해모임 10개를 내가 반드시 팔리라 라고 생각을 해도 10개가 다 안 팔릴 수도 있어. 근데 해모임이 너무 좋아. 아니면 해모임샷이 너무 좋아. 내가 해모임을 팔고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이게 너무 귀해서 품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해모임 있니? 해모임 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몇 시에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실 거예요. 애터미 화장실 가고 그랬다면서. 네, 애터미 휴지 좋다는데 혹시 나 하나 살 수 있어? 라고 전화가 참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직급자 단장님이신데 지금 단장님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휴지 60개를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5개씩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씩 계산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휴지를 요구한 대로 못 주니까 두루마리 휴지 5개씩 비닐에 담아서 주면서 돈을 받으셨대요. 나 같으면 그거 안 산다 내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주는 휴지 나 안 산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품과 그런 회사를 만나셔야 비즈니스의 운영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석 효과라는 거 우리 회사님이 맨날 얘기하셨었어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이게 보드가 있는데 자석 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만한 자석을 탁 던지면 차카닥 붙어요. 네. 그 얘기가 우리 애터미가 얘기하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자력만 갖고 있는데 그 자력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품목이어서 자력처럼 철컥철컥 와서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을 막 검색을 하다가요 새로운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이 마그네틱 세일즈라는 단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세일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그네틱 세일즈를 혹시 아십니까?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달았습니다. 애터미의 박한별 회장이 얘기했던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은 너는 혹시 아니? 그랬더니 걔가 한참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회장님 영상을 하나 띡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얘기했던 그 강의 자료를 어딘가에서 걔가 갖고 와가지고 저를 보여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인공지능이 회장님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란 회사와 상품이 좋아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운영자로 남는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애터미 아자는요 그 애터미의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된 이유, 그리고 왜 하나밖에 없느냐, 그들이 다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다단계 회사는 애터미처럼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머릿속에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왜 망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애터미 아자처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말고 전 세계 수많은 상품에다가 싸게 갖고 와서 포인트만 부여해가지고 회원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자신감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애터미의 상품, 햄머임과 건기식과 화장품은 이 상품과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제가 만났던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대표들이 그럼 아자몰 제가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아이고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외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본인들이 다른 상품에 포인트를 부여해서 두 개를 합해 놨을 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들 하신대요. 며칠 전에 회장님 저희 직원을 만나서 그 얘기 하셨는데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유명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애터미 때문에. 더 힘든 건 애터미 아자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회장님이 아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애터미 아자 비즈니스는 사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가방을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가방을 다 준비하셨을 거고 머릿속에도 오늘의 일정들을 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랑 일정이 맞추고 나면 오후 이때 다른 일정들이 다 있으실 테고 그러면 이 가방 안에 여러분들 또 우리 저기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오늘 하루의 전략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고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오늘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내 사업을 해 나갈 거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걸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안에 아자몰이 포함이 돼 있으세요? 아자몰이나 애터미몰이나 상품으로만 접근을 하시나요? 비즈니스로만 접근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둘 다 필요한데 저희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회사가 리딩하는 세상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브랜드가 돼서 전체 사업을 끌어보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회원들이 우리 회장님을 따라서 나를 따라라 해서 저희가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성공자도 나오고 회사가 성장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의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세상, 웹 3.0 세상은요. 회사가 주인 되는 세상, 아니 회사가 리더가 되는 세상은 이제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미 소비자가. 예, 소비자가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 판매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회사가 앞에 서고 내가 그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사 앞에 서고요. 회사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상품을 공급하고 교육을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방향입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트코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생활의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해보고 써본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게 비즈니스로 전달이 될 때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아자몰 계란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자몰 계란 좋다는 얘기는 사방팔방에서 다 들었어. 머릿속에 지식은 있어. 아자몰 계란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아, 나 계란에 비린내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마침 계란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분한테 아자몰 계란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지가 먹어봐야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어. 야, 아자몰 계란 좋다 한다면 먹어볼래? 이렇게만 얘기를 해. 진짜 먹어봐. 근데 내가 진짜 먹어봤잖아요? 그럼 야, 핸드폰 줘봐. 내가 사줄게 라고 해서 막 사주고요. 목소리가 일단 커집니다. 네네. 왜? 내가 해봤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써봤으니까.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사야 되지? 야, 줘봐. 내가 사줄게. 야, 이거 먹고 문제 생기면 아니면 이거 먹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돈 줄게. 먹어놔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그냥 그가 뭘 먹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의 심정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거를 같이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자몰 쌀도 마찬가지고요. 아자몰 계란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저희 아자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잠자는 동안 뭐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제품도 본인이 먹어보고 뭔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먹어보고 써보고 해보니 좋았더라.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싸게 구매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사면 내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석처럼 내 옆에 차싹 달라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혼자 얘기했지만 이제 둘이 얘기하는 한 명을 앉혀놓고 둘이 얘기하는 세상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그 사람이 그걸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 명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설득하게 돼요.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고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경험을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즐거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틱토커가 되는 겁니다. 굳이 유튜버, 틱톡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내 경험이 풍부하게 쌓이고 내가 좋은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연락도 하고 찾아도 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알리고 공유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나서 포인트가 나한테만 쌓이는 방법도 있고요. 진짜 이쁜 사람이면 얘기를 해주고 그때쯤 되면 얘기를 해줘야지. 야, 이거 하면 포인트 생겨. 애터미 할래? 그러면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들이대는 세상은 이제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하고 카페를 갔는데요. 대형 카페였거든요. 가족이 6명이 와가지고 커피를 내려놓고요. 6명이 다 성인이었어요. 커피 마시고 빵을 먹는데 6명이 한마디를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간 사람이라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봐. 근데 가족을 보니까 엄마, 아빠, 애들 셋에 친구 하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 6명이 진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봤다니까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계속. 넘기고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사람과 그랬습니다. 저들 사이에 데이터가 보이면 엄청 치열한 카톡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같이 간 사람은 그래도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없어진 세상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 사회가 됐는데 그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누군가한테 전파한다는 것들이 어쩌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하고요, 좋은 서비스와 좋은 회사를 알고 있는 것도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 상품이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 상품으로 만족을 끝내고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상품을 내 친한 사람한테는 알려줍니다. 야, 어디 뭐 할인하더라, 어디 뭐 할인 쿠폰 떴대더라, 어디 가면 뭐 준다더라 라는 얘기까지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에서 끝나는데 일부가 세 번째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게 공유과 추천에 대해서 비즈니스까지 오는 이 사업 과정까지가 애터미 비즈니스입니다. 애터미 아자 비즈니스가 결국에 이 4단계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시스템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이 시스템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31경 6천조라는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유통시장의 규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전 세계 유통회사 매출 탑 10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등이 월마트예요. 근데 매출 얼마예요? 900조예요, 900조. 월마트가 900조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 월마트는 한국에 없습니다. 네, 이따가 가버렸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이 중에 까르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프랑스 할인마트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100조 이상을 합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약 330조 정도를 합니다. 이케아도 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5개 이상 더 업체들을 아시나요?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까르푸, 이케아 정도는 아실 텐데 나머지는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포함해서 슈워츠나 알디, 홈디포 이런데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유통의 절대 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들이 이 매출액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유통시장 안에서 우리가 사업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그 과정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장표를 우리 이사연 팀장이 왜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야 아들아, 너는 꿈이 뭐니? 평생 노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노는 거. 야 네가 놀려면 해야 되는 게 많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직장인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한테 꿈의 직장이라고 물어보면요, 왜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꿈의 직장이라고 하면 연봉 1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요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봉 1억이 6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 내야죠. 생활비 또 써야죠. 통신비 내야죠. 자동차 사야죠.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 쭉 계산을 하면 연봉 1억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아이고 연봉 1억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 대부분은 이 금액 안에 다 들어가실 테니까. 아무튼 근데 그 안에 더 충격적인 사항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금액은 그럼 얼마일까?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금액은 올해 얼마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딱 되면요, 우리 직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 보고 계산을 저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볼 만큼 금액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죠? 천도 별로 없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 근로소득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도 포함이고요, 프리랜서도 포함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용역을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위 6%입니다. 더 좀 우울한 게 여기죠. 2,300. 제일 많은 구간, 실제로 연봉 구간이 제일 많은 구간이 어디예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구간입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2023년도에 근로소득자 전체를 놓고 통계청에서 계산하는 게 저기입니다. 근데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근로소득자 전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2천만 명 중에 딱 절반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월급을 받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플랫폼에 대한 사항들은 어쩌면 새로운 여러분들의 사업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애터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순응하고 있었던 세상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정도 세상인데 우리의 꿈의 가치는 더 높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를 더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구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우리 이 명단 작성하고 프린트 뽑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엑셀로 하고 있고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정렬하고 뭐 했던 그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명단 작성을 하려니까 연습장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명단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명단 작성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노트북과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찾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들과 반대 극성을 갖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께 전화하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제품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나한테 좋은 정보 줄 거 없는가를 물어보는 그 습관의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주요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원데이 때 얘기를 했더니 진짜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또 하면
어느 날 집에 뭐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와서 그걸 박으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당신이 박으시면 되는데 왜 저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갔어요. 예배 끝나고 주일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집에 뭐 좀 봐드릴까 싶어서 갔더니 저기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저거 하나를 좀 박으랍니다. 도구 상자를 딱 열었는데 드라이버하고 저렇게 드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릴을 집어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드라이버를 집었을까요? 드라이버를 딱 짚고 그 드라이버를 몇 번 조이면 되겠군요 하고 갔는데 이게 천장에 있는 거라 가지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천장에다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는데 안 돌아가니까 그 여름에 땀은 나죠. 화는 더 나죠. 와, 막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아 이걸 왜 나보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러고 있는데 밑에 있던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러더니 저 드릴을 딱 갖고 서 있더라고요. 저가 딱 받아가지고 탁 윙 하니까 혼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딱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도구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드라이버 이 예시가 사업도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도구를 뭐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것도 판단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예시를 그렸습니다. 도구는요 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랍을 열면 그 안에 망치도 있고요, 못도 있고요, 드라이버도 있고요, 뭐 나사못도 있고 십자못도 있고 뭐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방을 열어도 포트폴리오 안에도 참 많은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연락처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요. 효율을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예시가 될 겁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원번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결국엔 저희가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개념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애터미 상징해가 백조예요. 왜 백조인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저희 애터미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상징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를 취급받던 유통에서 가장 문제거리라고 생각했었던 미운 오리 새끼 단 한 개가 유통을 향해서 화려하게 기상할 거다. 그래서 백조입니다. 그리고요 회장님이 야 우리 앞으로 백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인가 15년인가 석세스 때 갑자기 회장님이 올라가시더니 강의하시는데 우리 회사가 100조 할 겁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밑에 있던 저희 임원들이 회장님 왜 저러시니? 다 그랬습니다. 야 회장님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100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가 7천억, 8천억, 1조가 넘었고 중국이 오픈을 하고 해외가 오픈을 하고 코로나인데도 회사가 계속 매출 성장을 하더니 1조 5천억, 뭐 2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야 우리 진짜 100조 할 것 같은데? 라는 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임원들 이렇게 모여있을 때 회장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괜히 100조 한다고 그랬어. 1000조 한다고 했고 그러면 더 우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때 그 100조 얘기를 듣고 우리 영상팀 이사님이 이거를 그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우리 100조 하는 회사 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100조가 저희 상징세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100조를 노리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더 큰 회사가 될 거다라는 것. 그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로 애터미 하자가 만들어졌고 애터미 하자는 지금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작은 쇼핑몰입니다만 앞으로는 저 100조를 하는 데 있어서 1000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할 플랫폼이 애터미 하자가 될 거랍니다. 저는 애터미 하자 대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애터미를 이기리라.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촬영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유통시장에 월마트가 아까 930조 했잖아요. 그 시장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애터미 아자물이 지금 그냥 10만 가지 상품으로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발걸음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집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애터미 사업과 애터미 상품과 아자모를 찾는 분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